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저는 이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방자치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적 질서인 권력과 국가운영 체제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방 분권 과제에서 가장 동의가 안 되는 부분, 국민들한테 늘 공격당했던 부분들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담론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일정한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중앙정부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내지는 좀 더 부패에 취약하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방의 권력 이양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그 이슈가 잘 제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지난해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자치 분권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실천 과제로 지방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6개 시도지사 협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 담론에 국민의 여론이 휩쓸리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이 편향과도 마저 싸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중앙 집중화된 나라에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종합적 기획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따라 중앙정부에다가 로비를 하는 데 집중하지 좋은 정책 개발을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반의 원청자가 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공모할 때 그 공모의 사업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로비를 해서 예산 따는 데에 매우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방자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책임지는 실질적 지방의 최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자기 책임성과 실력을 높이는 일이 이 지방분권 과제의 가장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실천 과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급자와 상사 핑계대가지고는 똑같은 1등병 선임 상사밖에 안 됩니다. 계급 1등병이라도 사령관 입장에서 고민하고 자기 책임하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지방정부가 정말로 무능한가?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 재정과 기본 정책에 대한 기획 능력을 원천적으로 수립 불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방의 자기 실력을 높이는데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 말하고는 행정혁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3단계의 지방자치 구조에서 도가 중앙정부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위임받은 제도와 재정의 중간 관리자 역할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도가 이 후자 역할에 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의 핵심입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매해 초에는 기재부에 쫓아가고 9월에는 국회에 쫓아가서 국가의 주요 공모사업에 수동적 이 로비자로서 외에는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성을 좀 높여내는 노력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먼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또 이제 더 아래 뿌리로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를 예를 들면 211개 읍면동과 4,544개의 립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 4,544개의 립단위가 모두 다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의 공동체적 자치 역량을 극대화시켜내지 않는 이상 지방 자치는 전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권력이라고 하는 거대 괴물과의 개인과 시민권자와의 싸움이었다면, 지금 과제는 개인과 국가의 싸움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거대 권력과 공동체 시민과의 싸움이 지금 민주주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의 단위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재로서는 저는 211개, 우리 안성호 교수님께서도 이미 지난해 저희 도에다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성호 교수님께서는 근린생활자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법령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종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출발로서, 또 마을 공동체의 출발로서 그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표현하셨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역량만큼 민주주의는 전진합니다 이랬을 때, 마을 공동체는 깨어있는 시민이 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릇, 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단위에서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든 강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시군과 도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주도적인 기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좀 더 진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진전되어야만 돈이 사는 세상, 권력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현재의 전진 단계, 옛날에는 독재자를 불질러내는 것, 상권 분립을 지켜내는 것, 견제와 균형의 국가 권력 구조를 헌법적 체제 하에 잘 정리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민주주의 과제였다면, 지금의 민주주의 과제는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일자라는 정부,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주의 경태를 창출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강화시켜내는 작업, 이것이 지금 시대의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선 5기 도지사로서 제가 그 세 가지 큰 도정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제 목표고, 충남 도정이 16개와 228개 전체의 기초와 광역단체에서 지방정부로서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지방정부, 민주주의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흔히 말해서 일자라는 정부, 내지는 생산성 있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민주주의 잘하는 정부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저는 적합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잘해야 일자라게 되고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방정부에 운운감정이 나오면 지방정부 사대단체 협의체에서 대응 논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시청사가 너무 후하청사라고 얘기하면 사실상은 임기 4년 8년 전에 시장님이 그 큰 방에서 평생 살려고 그걸 그렇게 적겠어요? 실질적으로 장차 정부의 역할과 지역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행정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해 본다면, 80년 전에 됐던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은 그 뒤로 끊임없이 징계축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필요하면 징계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징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너무 크게 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행정적 수요와 정부의 미래를 놓고 적정한 수준의 청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졌을 때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9시 뉴스에. 그러고 가서 무능하고 어쨌든 간에 국민 세금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도배를 해버렸는데, 오늘 용인시청은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론과 언론의 지배적 담론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중앙 기득권 세력이고 사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전망이 그렇게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악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그냥 주장하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보자는 겁니다. 길게 보면 지방자치 미래와 국가 발전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따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지방에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나, 또 우리도 똑같은 논리 대응으로
중앙 기득권 세력 사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선악의 싸움을 해가지고는 이 싸움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국민들이 그래 너 힘 좀 밀어줄게라고 했을 때는 자기 노력을 했을 때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기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 것이 제가 구주적인 접근에 대해서 혹시 너무 소홀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